자, 이번 강의는 201페이지죠. 2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6.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꼭 그러냐? 그래가지고 1번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범죄자가 뭐 어디로 갔다 할까요? 학교 건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놈을 잡기 위해서 그 학교 건물을 수색하고자 할 때 영장이 필요하냐? 필요 없겠죠? 이런 것까지 일일이 영장을 발급받아야 된다면 거의 수사가 뭐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체포 구속 목적의 피해자를 수색하고자 할 때는 뭘 받을 필요 없죠?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의고. 제도의 취지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되실 거고요. 수색의 주체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되겠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반인은 현행범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체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뭐 할 수는 없어요?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1.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구속, 체포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수색은 체포 전임을 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하기 전에 당긴 거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수색을 해가지고 잡았어요. 체포하고 체포한 사람은 뭐예요? 구속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색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체포 전 단계를 의미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 수색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피의자의 주거 등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주거도 포함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 사후 영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수색, 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사후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피의자 등을 찾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사후 영장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이거 우리가 앞에 했던 거죠.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은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외가 좀 남아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죠. 검사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거나 또는 긴급체포,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는 영장 없이 그 체포 현장에서 압수나 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죠? 일단 제도의 취지는 이해되실 것이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체포 현장이 어디냐? 체포 현장의 의미인데, 의미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시간적, 장소적 접사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피체포자의 신체와 그와 직접적 지배 아래에 있는 장소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체포하게 됐어요. 긴급 체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을 체포하면서 그 자동차 안에 대해서도 압수 및 뭘 할 수 있는 거죠? 수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고. 4번 장소적 범위도 같은 주의죠. 그래서 1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체포원이 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한한다. 따라서 별건의 증거를 발견할 때는 이미 제출을 구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압수해야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절도한다는 이유로 추적을 해서 자동차 안에서 그 사람을 체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도 혐의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절도 혐의에서, 그죠? 근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뭘 발견했냐면, 마약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마약은 절도와 별개의 뭐죠? 별건의 사건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동의를 얻어서, 다시 말하면 이미 제출을 받거나 만약에 동의를 거부한다면
영장위에서 압수해야 되고요. 영장 없이 압수해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압수한 후에 뭘 받아야 돼요?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뭐죠? 즉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뭐 하게 됩니까? 반환하여야 한다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도 그런 취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다음 3번. 피고인의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한단 말이죠. 이때는 집행기관으로서 압수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수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넣죠. 따라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을 구속하는 그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검증은 결국은 검사 또는 사법결창관의 활동이라는 거죠. 법원의 활동이 아닌 거죠. 따라서 그것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또는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의할 점이죠. 자, 이거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하지 않겠죠. 그렇죠? 증인은 뭐 구속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이제 살인 현장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거리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누워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 칠도 하고 막 지문 채취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수행하려고 할 때 굳이 뭘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밑에 세 번째 줄 읽어보시면 범죄 장소에서는 통상 범죄에 관한 증거가 많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으며, 한편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압수수색의 긴급성이 요청되므로 증거의 수집 보존이란 수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장주의 예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니까 사후 영장도 필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넘겨보시면 4 해가지고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죠?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만약에 사후 영장을 받지 않는다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긴급 체포 시의 압수수색의 검증입니다. 자, 일단 의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3조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앞에서도 관련된 부분 많이 봤고요.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긴급 체포하는 과정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쉽고, 그 다음에 요건 보시면 1. 현실로 긴급 체포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압수수색 검증에 해당하는데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는 물론 압수할 때 영장 없이 물론 압수할 수가 있고요. 3번 시간의 제한이 있죠. 24시간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압수물의 환부가 나옵니다. 일단 뭐 이런 얘기죠.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압수한 물건인데 압수할 필요가 없다면,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것도 사후영장이겠죠. 만약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당연히 뭐죠?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 6번. 이미 제출한 물건의 압수입니다. 일단 1번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압수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가 나오죠.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체란 환자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판례는 뭐 논지는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이 혈액도 피의자 거잖아요. 그래서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의료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의료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도 적법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판례는 이것도 교도관이 또 임의로 제출했어요. 비망록이란 말에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의미겠죠. 제소자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어떻게 써놨어요. 비망록 해가지고 어떤 개새끼가 나를 뭐 저쪽 써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교도관이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교도관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증거 능력이 어떻게 해요? 인정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의료인이 체열한 혈액을 의료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임의로 제출받은 것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교도관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도 뭐가 인정됩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판례는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자, 이건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경찰관에게 등을 보여, 그죠? 뒤돌아서 가지고 상의를 속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의는 뭐죠? 무릎까지 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세입니까? 그죠? 이런 자세에서 앉았다 일었다 하기를 어떻게 해요? 3번 이상 반복을 시켰어요. 이건 뭐죠? 당연히 기본권을 침해한 거죠. 따라서 기본권 침해, 신체 잠해를 시위한 것이니까 국가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유치장에서 또 뭔 짓을 했냐면 알몸으로 신체 검사를 냈어요. 이것도 당연히 뭐죠? 기본권이 뭐죠? 침해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유치장 안 가봤겠지만 유치장이 굉장히 공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뭐 다 보인단 말이죠. 거기서 알몸으로 신체하는 건 당연히 기본권의 침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3항에서 수사상에 검증해가지고 검증의 의의와 대상. 읽어볼까요? 이렇게 됐죠. 검증이란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간, 시각 등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 처분을 말하고요. 일단 검증의 목적물 장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증에 유용해가지고 박스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검증이 있고요. 수소법원, 소송을 수행하는 법원에서 하는 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을 위한 판사가 행하는 검증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영장 필요 여부해 가지고 강제처분이니까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증거 능력도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법원이 하는 검증은 영장 물론 뭐죠? 필요 없겠죠. 법원이 직접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무엇도 인정이 됩니까? 증거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을 위한 판사가 행하는 검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수임 판사. 임무가 주어진 판사라는 뜻이겠죠. 수임 판사가 하는 것이고 이것도 법원이 직접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증거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따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검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고요. 증거 능력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수사상 검증의 절차가 나와요. 1번 영장에 의한 검증, 이게 원칙이겠죠. 1번 사정영장에 의한 검증해가지고 1번과 2번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하고, 2번 만약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해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2번 긴급을 요한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장 없이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양가리 입원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검증이 나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1. 체포, 긴급, 체포, 구속, 현행법인의 체포에서 현장에서의 검증은 영장이 필요가 없고요. 2번 긴급 체포 시 24시간 이내의 검증도 영장이 필요가 없고요. 3번 검사가 변시자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영장이 필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검증 시에 처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체부, 우리가 부검이라고 하죠. 또는 분매 발굴 등을 할 때는 미리 유족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사체 부검하면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그러는데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요. 법적으로는 통지하면 부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야간 검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참여권도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4번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 즉 검증을 행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일정한 제한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임 판사나 법관이 검증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무조건 그것은 뭐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수사기관,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이분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술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죠.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네 번째 신체 검사가 나옵니다. 그죠? 의의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닌데 일단 신체 검사에서 혈액 채취를 한다거나 엑선 촬영도 신체 검사에 포함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왠지 혈액 채취나 엑선,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절차, 1번. 조심해라. 그죠?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신체 검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먼저 원칙이고,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라도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교환에서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강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죠? 다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자의 경우에는 성인 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또 신체 검사 해가지고 의해가지고 체내 신체 검사가 나오죠. 그 3번 이게 뭐예요?
그냥 신체 검사가 아니라 뭐죠? 체내 신체 검사입니다. 그래서 체내 신체 검사 뭐냐? 체내 뭐죠? 신체 내부, 즉 다시 말하면 육체의 내부입니다. 그죠? 장기나 뭐 내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우리가 체내 신체 검사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함부로 허용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 요건이 필요하겠죠. 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 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조금 나온다면 알죠. 그죠? 아무래도 기본은 더럽죠. 그죠? 항문 부위니까. 그래도 이것은 피치 못할 것이니까 결국 수용자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 연화물에 강제 배출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삼킨 물건을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구토제, 설사제 이런 것을 먹여가지고 뭐 입으로 토해내거나 아니면 설사로 배출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말하고요. 이것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물론 허용이 되겠죠. 허용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강제 체열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강제로 주사기 등을 이용해가지고 피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강제 체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강제 체열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제 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검증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과 감정처분 등의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우리 다수의 입장인 거죠. 자, 우측에 이제 핵심 판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열을 하려면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체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결론이 나오죠.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 결과 보고서의 증거 능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 결론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의 여부. 원칙적 소극이라는 말은 위법하게 소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뭐가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일단 원칙 기억하시고. 및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인정한 경과 보고서의 증거 능력의 유무. 속이란 말은 뭐예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이러한 혈액을 채취할 때도 동의를 받든지 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대한 판례니까 결론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넘겨서 212페이지의 메뉴에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판례도 아까 했죠. 강제체열의 법적 성질. 강제 처분을 하려면, 강제 체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를 받든지 영장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은 판례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 체열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동의를 받든지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식불명 상태니까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장 없더라도 체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후에는 뭘 받아야 돼요?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이 경우 사후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국이라는 말은 압수 영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계속 반복 얘기죠. 체열하려면 동의를 받든지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동의 없이 영장 없이도 체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후에라도 뭘 받아야 됩니까? 영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4번 강제 체류 뭔지 아시겠죠? 강제로 오줌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강제 처분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수사상의 감정입니다. 일단 의의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실을 판독토록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엑스레이를 판독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장애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사에게 문의해 본다거나 이런 걸 말하고요. 일단 조심할 것은 2번에 가지고 감정과 수사상의 감정 위촉과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지고 수사상에 뭐가 나오죠? 감정 유치가 나오죠. 일단 의의 보시면 감정 유치란 뭐냐? 그죠? 감정 유치란 유치라는 말은 뭐죠? 가둬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우리가 뭐죠? 감정 유치라고 합니다. 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상이 나와 있는데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꼭 구속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속을 하든 불구속을 하든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정 유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요건입니다. 일단 1번은 뭐죠? 감정 유치가 필요한 때 인정된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구속과는 별개니까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기셔서 절차가 나옵니다. 일단 1번 감정유치장의 청구와 발부해가지고 검사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고요. 판사는 뭐죠? 감정유치장을 발부하게 되고요. 2번 감정유치에 필요한 유치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청구의 판사는 필요한 때는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3번 장소는 병원 기타 장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감정유치와 구속해가지고 1번 구속은 아니지만 어떤 장소에 인치한다는 점에서는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